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반변성이라는 병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병인데, 우선 이 병에 대해서 알려면 황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황반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망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망막이라는 건 우리 눈을 카메라하고 비교했을 적에 그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 눈은 카메라와 아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카메라의 필름에 정확히 맺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눈도 밖에서 들어온 빛이 결국 망막에 도달해서 우리가 실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이라는 건 실제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빛이 눈 안에서 정확히 그 상을 맺힐 수 있는 그런 센서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고, 그래서 망막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실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질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망막의 특수한 그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반은 이런 망막 중에서 가장 중심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망막의 동그란 가장 중앙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황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실제 이 부위를 안저 촬영이나 안저 검사로 보게 되면은 노란색, 특별히 좀 더 노란색 반점처럼 보인다 해서 황반이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부위를 얘기할 적에 노란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황반도 우리 망막의 가장 노란자이,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황반 부위가 변성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황반변성이라고, 그래서 결국 그 중심 시력이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 바로 황반변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반이라는 부위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황반 부위에 정상적이지 않은 혈관 조직이 종양처럼 자라나는 병을 황반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실명 질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당뇨망막증, 당뇨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질환이 가장 그 실명 원인의 제1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녹내장이 또 실명 원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망막증과 녹내장 이외에 이 황반변성이 제3의 그런 실명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질환이 굉장히 드문 편이었는데,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 그 환경 오염이 많이 생기면서 자외선 양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황반변성을 앓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황반변성이 생기는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성 황반변성이 가장 흔한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황반변성 앞에 이름을 노인성 황반변성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노인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령 관련 황반변성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연령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이와 관련이 돼서 생긴다. 노인성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어떻게 보자면 그 황반 부위의 노화 현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시입니다. 근시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청소년들 안경 쓴 사람 많잖아요. 가까운 데 건 잘 보이고 먼 데 건 잘 안 보이는 상태를 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시가 되게 되면 눈 아래 안구 자체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의 거리가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축성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그래서 앞에서 볼 적에는 사실 눈 알이 큰지를 잘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눈을
옆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끝과, 즉 눈의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거리가 쭉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안구 자체가 마치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풍선이 작은 풍선과 큰 풍선을 생각을 해볼 적에 작은 풍선은 좀 더 두껍고 큰 풍선은 얇아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있는 안구 조직들이 전부 다 얇아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시는 사실 안경을 쓰는 상태, 단순히 안경을 쓰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저희 안과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근시는 질환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안경 쓰는 거 이외에도 안구 조직들이 얇아지면서 이렇게 황반변성이나 망막박리 등의 여러 가지 그 망막 질환들이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근시가 있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황반변성이 혹시 생기는지 꼭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평상시에 한쪽 눈씩 좀 꼭 가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볼 적에는 눈이 좀 침침하게 보여도 내가 근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는데요. 한 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나쁘신 분이든 안 나쁘신 분이든, 특히나 본인이 근시 도수가 좀 높은 분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더욱이 평상시에 한쪽 눈씩 가리고 어떤 물체를 바라보면서 두 눈에 큰 차이가 있는지, 이전에 차이가 있었던 분이라면 그 전하고 비교해서 혹시 한쪽 눈 시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자가 체크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노화와 근시가 이런 황반변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황반변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도, 젊은 나이,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에서도 이런 그 황반변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근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황반변성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면서 이유 없이 생긴다,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특발성 황반변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 학생들까지도 평상시에 우리가 꼭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한쪽 눈씩 가려보면서 혹시 한쪽 눈 시력이 특별히 좀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반변성이 주로 생기는 나이는 보통 50대 이후에 중장년층에 잘 생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 생기나, 얼굴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잘 생기나, 또는 무슨 병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잘 생기나, 이런 사실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어떤 그 동맥경화증 같은 그런 그 전신적인 노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녀에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동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를 가진 분들은 특별히 내가 이런 황반변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꼭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라식 수술을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 나는 더 이상 근시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나는 이미 근시가 아니기 때문에 황반변성의 가능성에서 나는 벗어났다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라식 수술을 받으셨거나 또는 ICL 같은 안내 렌즈 삽입술을 받으신 분들 역시도 안구의 크기, 모양은 사실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황반변성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계시다가 그 안과에 가셔가지고 수술 받으신 안과에 방문을 하셔서 황반변성이 혹시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들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쪽 눈이 유달리 좀 요즘 들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황반변성이 혹시 아닌가, 워낙 요즘에 이런 그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황반변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반변성이 생기면 일단은 그 망막 중심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시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초기에는 그 시력 변화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내가 굉장히 시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느낄 때쯤 되면은 너무 이 황반변성 크기가 커져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평상시에 볼 적에 한눈씩 가려보다가 왠지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시력이 좀 떨어지는, 약간 좀 덜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런 그 황반변성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황반변성을 검사하는데 찾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변시증이라는 겁니다. 그 변시증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가 시력이 똑같이 0.9가 보인다 할지라도 약간 좀 틀어져 보이거나 구겨져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모는 종이 기억하시죠? 모는 종이가 이제 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격자가 반듯하게 가로 세로가 이렇게 딱 모양을 갖춰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양이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똑바른 선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가 약간 휘어져 보인다든지 틀어져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변시증의 증세입니다. 그런 증세를 사실 두 눈을 뜨고 알아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특히 초기 황반변성에서는 이런 증세를 본인이 자각적으로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질환을 일찍 찾아내려면 특수한 그런 검사 도구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암슬러 그리드 격자 테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격자 테스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모는 종이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겨 있는데 그 부위를 한눈으로 이렇게 특정 거리에서 대개 한 30cm 정도 거리에서 보는데요. 이런 특정 거리에서 보게 되면은 그 모양이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똑바로 격자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약간 깨져 보이거나 틀어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황반변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세를 느끼시는 분들은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혹시 황반변성이 시작되지 않았나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반변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혹시 수술을 받으실 수 없나, 수술해서 깨끗이 나아버릴 수 없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혈관 종양 덩어리이기 때문에 종양이면 우리가 제거를 해버려야 되지 않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약을 먹어서 내가 어떤 약을 먹어서 이 병을 완전히 다 없앨 수 없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행히도 이건 수술이나 약물을 먹어서 또는 안약을 넣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황반변성은 치료법이 딱 국한이 되어 있는데 눈 속에 주사를 맞는 방법,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 내피 증식 인자 억제제, 말이 길지만 어쨌든 혈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특수한 약물을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번만 맞고 완전히 더 이상 병이 진행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만 이 병이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몇 번 맞아야 이 병이 완전히 좋아진다라고 사실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눈 속의 주사 방법이 나음으로 해서 과거에 황반변성이 실명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명에서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황반변성은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학치료법이라고 하는데 광역학치료법, 광이라는 게 이제 빛이라는 거죠. 빛을 통해서 어떤 약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혈관 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팔에다가 비주다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주사 약물을 넣은 다음에 눈에 그 약물을 활성화시키는 레이저를 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은 눈에 직접 주사를 하지는 않지만 역시 팔에 주사를 해서 온몸에 약이 퍼지게 한 다음에 눈에 레이저를 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황반변성의 치료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 속에 주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광역학 치료법,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더 이상 진행 안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에 대한 그 앞선 두 가지 치료법을 받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눈 속에 주사를 맞게 되면 이 눈 속 중에서 유리체라고 하는 곳에 주사약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 자체는 굉장히 사실 간단합니다. 5분 정도 안에 간단하게 맞고 마치 엉덩이 주사 맞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눈 속에 맞은 주사는 염증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 맞은 후 3일 정도는 혹시 눈 속에 염증이 생기지 않나, 왜냐하면 그 염증이 생기면 망막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눈 속에 염증이 생기지 않나에 대해서 꼭 3일 동안 잘 관찰을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광역학 치료법의 경우에는 팔에다가 특수한 주사약을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사약이 빛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학 치료법이다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 팔에다 주사를 맞은 어떤 그 주사약이 눈에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온 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피부에 스며든 그런 주사 액이 빛과 반응을 해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법을 받고 난 후에 3일 동안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집 안에서 커튼을 치고 외출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자체가 약간은 좀 번거로운 면들이 있지만은 이런 치료를 받으심으로 해서 눈의 어떤 시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시고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반변성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구나 라고 또 느끼실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또 실제로 제가 그런 질문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받습니다. 특히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반대쪽에도 이런 황반변성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방을 할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불행히도 황반변성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예방할 방법은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 황반변성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일찍 발견하는 것이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지만 역시 이 황반변성이라는 병 자체가 노화질환이고 변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그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피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 눈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과 담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눈에는 적 중에 적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의 대장인 거죠. 그래서 자외선을 오래 쬐드시는 분들, 특히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황반변성의 위험도가 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출을 하실 적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자외선 차단용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걸 습관화하시는 것이 이런 그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외출을 할 적에, 특히 운전할 적에는 선글라스 착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참 그 모든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눈에서 역시
이 황반변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담배가 이제 이런 그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는 건 담배 자체가 그 노화, 여러 가지 그 산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 황반변성의 그 생성을 촉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반변성 환자가 가족 중에 있든지 아니면 한쪽 눈이 황반변성이 이미 와 있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요. 요즘에 또 이제 항노화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도 많이 드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약들을 많이 복용들을 하시는데 요즘에 나오는 약들 중에서 루테인이라고 하는 약들,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성분의 약들을 찾아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에 이 병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 조기에 발견을 하려면 병원에 이제 자주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암슬러 그리드 격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마치 모는 종이처럼 생겨 있는 그런 특수한 검사 용지인데, 이런 검사 용지를 눈 앞 30cm 거리에서 항상 그 한눈을 가리고 조명은 항상 일정하게 한 다음에 이 검사 용지를 쳐다봤을 적에 그 격자 모양이 이상하게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든지 틀어져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지를 본인이 자꾸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한눈을 가리시고 한눈씩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 검사 용지가 없다 할지라도 집에서 그냥 볼펜으로 이 격자 모양의 그 무늬를 그리셔도 됩니다. 물론 그 격자 간격이 너무 넓거나 또 너무 좁으면은 이 검사를 정확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 칸당 한 2, 3mm 정도의 그 간격을 두고 그리셔가지고 검사를 셀프로 이렇게 해보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안저 검사를 일단 한번 받으신 분들 중에 눈 속에 드루젠이라고 해서 황반변성의 그 초기 단계, 말하자면 이전 단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적으로는 건성 황반변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건성 황반변성은 아직은 황반변성이 아니고 후에 황반변성으로 될 가능성 또는 씨앗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그런 황반변성의 씨앗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도 더 자주 병원에 오셔가지고 혹시 습성으로 진행하지 않는지, 다시 말해서 진행하는 황반변성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안과 원장 김한규였습니다.